내가 이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시장이 올라갔을 때 따라 못 가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이 내려갔을 때 내가 좀 덜 내렸으면 이게 가장 바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가능하게 하다는 것이 ETF라는 거고,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 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 이런 노래가 좀 생각나는데요.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이런 노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세대 때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만큼 너무나 핫한 이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 ETF 경쟁.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 정체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 운영업계가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올인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투자 관점에서 이 내용들은 꼭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원타임 노래처럼 핫 뜨거운 ETF 경쟁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도 너무 뜨거워진 ETF 경쟁. 대한민국 넘버원의 주식은 뭐 누가 뭐라 해도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좀 정말 답답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얘기하면 또 기영님이 또 이렇게 좀 많이 마음이 아프실 텐데,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반대로, 그죠? 인공지능이라든지 HBM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이런 중소형 종목들은 현재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인데 예전 같으면 대장주가 가야지만 중소형주가 가는데 지금은 대장주로 움직이든지 말든지, 자, 이 중소형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HBM,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CXL 같은 정말 이 반도체 테마들은 엄청 올라갑니다. 야, 근데 솔직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레이저썰 같은 종목이 아마 상한가 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종목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안정적이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맞춰갈 수 있는 게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기영님의 삼전 재발이죠. 네, 그게 바로 삼성 반도체 ETF 시리즈입니다. 뭐 코덱스부터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이 ETF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 산업 이끄는 핵심 관련주의 투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TSM, 브로드컴,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그죠? 이 반도체 대표 종목이 20% 투자한 한국판 ETF다. 그 다음에 HBM과 온디바이스 AI가 이끄는 국내 AI 반도체 장비. 만약에 이걸 들어갔다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그죠? 여기 밑에 보면 SG, 자율주행,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AI 등 4차 산업의 혁명의 핵심 요소와 시스템 반도체 관련 투자, 미래를 보는 삼성전자의 단일 리스크를 만회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 반도체 ETF 시리즈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블라방님이 제주 반도체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주 반도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달 만에 거의 600%가 올랐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주 반도체가 뭐 특별한 그게 있느냐? 기존에 있던 거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HBM이라든지 새로운 이 AI 관련 메모리 반도체 펠립스를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라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올라도 솔직히 너무 올랐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ETF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반도체 관련 ETF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26일 삼성자산운용은 코덱스 반도체 시리즈 6종이 순자산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열풍으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만 삼성 반도체 ETF 시리즈의 순자산이 1,053억 급증하면서 1조 426억, 드디어 순자산이 1조를 돌파 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6종의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 상장한 국내 최초 반도체 ETF 코덱스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에 투자한 상품으로 연초에 보험 123억, 은행 134억 등 기관들의 순매수가 늘어나면서 총 순자산이 700억을 돌파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만큼 ETF 시장은 가면 갈수록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ETF 시장 전멸을 보면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5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지금 특히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탕미까지 쫓아왔고요. 그 다음에 KB, 한국투자, 신한 등등들이 지금 5위권 안에 있는데 지금 요 5위권 아래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요 업체들 이름을 한번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뒤에 또 제가 드리는 얘기 들어보면 ETF는 이 사람들이 다 잡고 있구나 아마 이렇게 보실 겁니다. 자, 여기에 또 최근 한 달 새 국내 시장에 상장된 월배당 ETF는 신한자산 운영의 SR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그리고 미래자산 운영의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플러스 10% 프리미엄, 그리고 삼성자산 운영의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ETF.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채권 투자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채권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월배당 ETF들이 나오면 매달 우린 지금까지 은행에서 저축하는 것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ETF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월 이자를 받는 그런 ETF들이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월배당 ETF 시장이 열린 지 1년 반 사이에 국내에 상장된 월배당 ETF는 모두 43종까지 늘어나면서 내가 지금 대세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ETF도 점점 더 많은 상품 그리고 진화하는 이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보시면 ETF 장바구니에 담은 개미들 수익률은 5분의 1 토막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제가 좀 제일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이 ETF라는 것은 만약에 앞서 삼성전자 같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런 쪼매난 종목들 다 이렇게 합치면서 미래의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앞서 보죠. 1조가 넘는 1조가 조금 넘는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수익률 5분의 1 토막난 건 뭐냐 하면 인버스 ETF. 그러니까 이 ETF를 어떻게 보면 저축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ETF를 갖고 우리는 뭐를 합니까? 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인버스 ETF 중에 또 5분의 1 토막난 건 뭐 하는 겁니까?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것들의 투자를 그리고 ETF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하나에 추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또 올인을 해버리는 거야. ETF에. 이러니까 지금 이 수익률 5분의 1 토막 뭐 10분의 1 토막 아니면 뭐 어떤 뭐 상장 폐지된 것도 있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ETF의 전형적인 잘못된 투자의 한 예이다. 앞서 누가 얘기했으면 불나방님이 제주 반도체 얘기했듯이 이렇게 근데 곱하기 2, 3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어떻게 보면 도박 개념으로 저는 사용했다는 부분에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ETF 순자산 가치 총액은 보십시오. 121조 6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2%. 특히 보시면 2023년도 때 증시가 물론 살짝 더 좋아지긴 졌지만 개인들이 그렇게 안 들어왔어요, 시장에. 그런데 ETF 시장은 무려 54.2%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ETF 종목 수도 2002에 666개에서 지난해 812개로 21.9%. 자, 이렇게 ETF 시장 가파른 상승 그만큼 개인 투자들이 유입이 많아졌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6조 2천억에 불과했지만 이후 누적 순매수금이 20조 이상으로 크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종목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ETF로 나도 그냥 맨날 주식 창 보는 게 아니고 ETF를 투자하면서 미래 가치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리고 전 세계가 ETF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이시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미국 ETF 시장에 비해서는 거래량이나 일부 특정 ETF만 거래가 좀 집중되는 현상 이런 부분만 좀 고쳐 나간다면 분명히 달라질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가 계속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떨어지는 구조로 갖고 지금 뭐 작년에 1.3%까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결국은 0%대 기준금리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참 쭉쭉 떨어지다 보면 특히나 기준금리가 0%대 아니면 일본 같은 마이너스 금리도 택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둔화가 된다. 그러면 저축의 개념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TF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 투자자들의 수익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 대신에 이 자산운용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보수 인하 경쟁하면서 일단 먼저 땡기겠다, 그죠?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거죠. 자,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상품을 선보인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 그리고 신한자산운용 등이 해당 상품의 수수료를 0.01수 이렇게 되면 이거 솔직히 팔아도 마이너스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를 판매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KB자산운용도 KB스타 KIS 종합채권 액티비티 ETF 수를 0.5%에서 0.05%에서 0.128을 낮춘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자산운용도 지금 보면 2차전지 탑10 레버리지를 0.5에서 0.29, 삼성자산운용도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비티 ETF 총보수를 0.43, 0.19로 ETF에는 이 경쟁이 어마어마하다.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산 ETF 시장은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저수익 자산 ETF 위주 사업과 수수료 보수 인하 경제로 자산 운용 업계는 수익률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 수수료 수익을 연유했을 때 3조 9천였던 수준으로 2001년도 4조 5천억에 비해서도 지금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TF 시장을 왜 자산 수익업계는 이렇게 올인을 하는 것일까요? 올인하는 과정에서 먼저 제가 하나 꼭 짚고 넘고 가고 싶은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ETF 시장은 이 삼성자산 운용 출신들이 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국내 이 상장지수부 ETF 시장에서 코덱스 신화를 이끌었던 삼성자산운용 출신들의 인력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시장이 120원조대로 커지고 KB자산, 한국투자신탁, 신한자산 등 후발주자들이 삼성 출신 인력을 뺏고 뺏는, 자, 이렇게 되면서 삼성자산운용의 ETF 점유율도 지금 50% 깨지면서 40%까지 내려오는 단계까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치만 김영성 KB운용시장은 ETF 강화를 제1사업 목표로 내걸었고요. 국내 ETF 시장 KB운용을 7.8% 점유율 3위인데요. 삼성운용과 이 미래에셋 양분하고 ETF 시장에 대등한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KB자산운용은 첫수로 김 본부장을 사장에 올렸고요. 여기에 삼성전력 출신 김 본부장, 또 다른 김 본부장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누구냐면 김찬영 옛 본부장인데요. 디지털 ETF 마케팅 본부장은 다음 달 1일 KB ETF 사업 본부장의 김범 이직으로 국내 ETF, 이 사람이 한투 쪽으로 오면서 이제 국내 1위부터 5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삼성 출신이 앉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ETF 시장만큼은 삼성 출신들이, 예전에 바이오가 초창기에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LG 출신들 다 장악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ETF 시장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은 작년 연말 1977년생의 김 대표를 부사장으로 승격시키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미래에셋 운영의 ETF 김남기 대표입니다. 승진시킬 정도로 미래에셋 자산 ETF를 정말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서 이 김남기 대표가 ETF 시장에 이렇게 흥행을 한 이유는 뭡니까? 타이거 ETF 상품을 내오면서 삼성의 코덱스와 양대 산맥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 삼성 자산운용의 이 코덱스 브랜드의 비수를 꽂은 인물이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경쟁 체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한자산운용 역시 이 삼성 출신의 김정현 본부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김 본부장 외에 홍진우 전력실장, 박수민 실무 핵심 인력 전원을 삼성 출신을 꾸리고 1년 만에 보시는 대로 8위에서 5위로. 어떻게 보면 이 김정현 본부장은 자기 팀을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5위까지, 그러면 이 3위까지 올라가겠다는 전략을 펼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헤지펀드 강자인 타임폴리오 자산운용도 삼성 출신의 김남희 본부장, 이름도 다 김씨가 좀 많네요. 그죠? 희한하게 그래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자, 김 본부장이 설계한 타임폴리오가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지난해 5월 상장이요. 58.6
50%를 기록하면서 와, ETF 시장에서 58.6% 엄청납니다. 그죠? 이렇게 삼성 출신들이 지금 판을 짜고 있고, 이 삼성 출신들이 판을 짜고 경쟁 체제를 한다면 앞으로 ETF 상품 더 어떻게 뭐 좋은 상품이 나오면서 수수료도 싼 상품들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혼자 하기 힘들어. 내가 반도체 하고 싶은데 꼭 삼성전자하고 아니면 다른 종목 찾아야 내가 못 찾겠다. 아니면 뭐 자동차 업종, 2차 전지 업종, 뭐 여러 가지, 뭐 채권 투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경쟁 체제를 하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좋다는 거죠. 자, 불나방이 하천대유 출신을 스카우트 했어야지. 불나방님 조금 오버 아니실까요? 그죠? 자, 그러면서 반대로 삼성 입장에서는 보면 자, 이렇게 입단 유출을 하니까 50%를 웃돌았던 점유율이 지금 40.2%, 그리고 미래에서 격차가 4.7%, 이거 다 전부 좁혀지면서 3%대로 지금 좁혀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삼성 운영은 1위 수준에서 지난 연말에 기존 상무급 인사가 맡은 ETF 사부문장을 부사장급으로 격상시키고 삼성생명 출신 하지원 부사장을 배치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 ETF의 보험 쪽을 좀 연결시키는 새로운 부분들을 좀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ETF 시장은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좋은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ETF 시장이 가장 좋은 장점이 뭡니까? 일단 수수료 저렴해. 종목을 사고 팔고 할 때마다 뭐 세금 묻고, 또 수수료가 보통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기준을 하면 0.45에서 0.50, 그 다음에 또 농특세가 이래내면 거의 매매를 해버리면 1.2%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온라인은 더 낫지만 이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소액 투자라도 분산 가능하다. 내가 뭐 돈이 많지는 않아. 근데 이 반도체 전체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은데 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ETF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 자, 그리고 나름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그래서 한 종목은 혹시 잘못되더라도 이 변동선을 작게 하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제주 반도체처럼 600% 이런 수익은 나기는 힘들다는 것,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ETF 시장이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자산이 일경을 굴리고 있는 이 블랙록이 ETF의 작년에만 393조 원을 유입을 시켰어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영하는 채권형 상장 지수펀드에 3천억 달러가 유입됐거든요. 자, 이런 신규 자금 유입에 힘입어 블랙록이 운영하는 전체 채권형 ETF 규모는 7월 2조 달러 2,620조 원을 넘겼었다. 어쨌든 지금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낮아가는 시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채권, 특히 미국 국고은행하고 우리나라 국고은행 하기 너무 힘들데, 이렇게 ETF를 하면 너무 쉽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ETF는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여기에서 ETF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미국도 지금 보면 아마 비중이 7%에서 지금 계속 2000년도 초반 때 7%에서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앞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3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포인트 내려가는 진짜 어이없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힘이 점점점 약해지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성향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주식시장, 내가 이거 주식을 해야 되나? 솔직히 오늘 같은 날 일반 투자를 하시면 거의 멘붕이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직접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직접 투자를 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50%다 가면 이 ETF 시장 비중을 점점점 올리라는 거예요. 점점 올리라는 거예요. 이 올리는 걸 뭐 어떤 식으로 올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이 꾸준히 나오는 그런 안전적인 상품으로 꾸준히 올려가려면, 내가 이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시장이 올라갔을 때 따라 못 가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이 내려갔을 때 내가 좀 덜 내렸으면, 이게 가장 바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가능하게 하다는 것이 ETF라는 거고,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이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는 ETF 시장이 지배를 할 것이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ETF 시장이 결국은 어디로 진화하느냐? ETF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ETF 시장이 결국은 STO, ST증권으로
저는 진화한다고 봅니다. STC권으로 주식 쪽에서 가장 진화가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ETF라고 본다면 ETF 시장이 향후 미래에서 갈면 갈수록 이 ETF는 점점 세분화되고 다변화되고 이렇게 크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주로 어떻게 보면 우량 종목에 투자하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오히려 ETF 시장을 하자, 저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되니까, 투자 관점에서 이 ETF는 앞으로 계속 뜨거워질 한 트렌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